마케팅 계정들이 있었다.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지점은 다름 아닌 샤오잔의 2차 가공 영상이었다. 원본 맥락을 잘라내고 앞뒤를 끊고 속도를 조절해 의미를 왜곡한 영상들이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마케팅 계정들이 이 영상의 게시, 제한을 금전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심적인 거절처럼 보였지만 이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 움직임 자체가 이미 본격적인 공격의 앞선 예열 단계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원본 영상을 이미 여러 차례 본 사람들조차 이건 너무 저급하다, 아기가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심지어 일부 마케팅 계정들조차 상대 진영의 수법을 두고 선을 넘었다고 평가할 만큼 그 방식은 거칠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 정도로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보이는 공격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이후 유통된 영상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은 놀라울 만큼 익숙하다. 장면을 잘라내고 발언의 앞뒤 맥락을 제거하며 속도를 조절해 의도를 바꿔버리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이미 원본을 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낡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이 다시 대량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유료 투고라는 방식 때문이다.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사실 여부보다는 자극성이 우선시되며 콘텐츠가 생산된다. 이를 지켜본 일부 네티즌들은 즉각 반응했다. 이 수법 2020년 그때랑 너무 똑같다. 단순한 악플이나 개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조직적인 여론 조성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이 다시 소환됐다는 점 자체가 이번 사안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 하나의 축은 파파라치와 연예 기자의 동선 추적이다. 어느 순간 연예 기자 거스치가 갑작스럽게 샤오잔의 이름을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뜬금포가 아니라 이미 그가 샤오잔을 일정 기간 따라붙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과는 아이러니했다. 실제로 여러 파파라치들이 사적으로 털어놓은 말은 놀랄 만큼 비슷했다. 폭로할 게 없다. 항상 밥 먹고 있거나 밥 먹으러 가는 중이다. 생활 패턴이 지나치게 규칙적이다. 즉, 따라붙어도 기사로 만들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극적인 장면을 기대했던 시선은 결국 공허함만 남겼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또 다른 방식의 공격, 탈덕 후 회전문식 비난이었다. 이른바 탈덕 회전 공격은 매우 계산적이다. 한때 팬이었다는 전제를 깔고 그 신뢰를 무기로 삼아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 팬 서비스가 과하다, 작품이 막혀있다는 식의 평가를 쏟아낸다. 심지어 2020년에 실제로 광고를 구매했다는 인증 자료까지 꺼내들며 나는 진짜 팬이었고 그래서 지금 실망했다는 서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같다. 2023년에 탈덕했다는 선언과 함께 그동안 쌓은 이미지를 내부자 시점에서 붕괴시키는 것. 목적은 명확하다. 새로운 비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많은 공격 방식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설이나 사생활 관련 폭로는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탈덕 기록을 수집하고 폭로를 받아주던 계정들조차 샤오잔과 그의 매니저 장진과 관련된 제보를 명확히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까지도 강력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강하게 부인하던 일부 인물들이 불과 다음 순간 법적 신원 특정 통지를 받았다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공유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되느냐, 조회수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감히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왜 하필 지금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샤오잔이 도대체 무엇을 얻었길래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오는가? 라는 질문에는 이미 하나의 전제가 깔려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나 감정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과거를 되짚어보면 이 패턴은 전혀 낯설지 않다. 방영을 앞두고 가 공개되기 직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여론은 이미 전장처럼 달아올랐고 작품 외적인 논란과 프레임이 앞서 소비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론전이 항상 방영 직전 혹은 자원 공개 직전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도 상황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현재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는 대형 영화 자원을 둘러싼 경쟁설이 있다. 구체적인 작품명이나 캐스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진위 역시 불분명하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흑화가 시작된 시점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사실이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이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듯
여러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이것을 팬덤 간의 감정 싸움이나 일시적인 논쟁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은 점점 하나로 수렴된다. 이것은 방어도 견제도 아닌 노골적인 인물 제거 시도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론 조작의 디테일은 오히려 너무 저급해서 더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웨이보의 밤이다. 당시 현장에서 대본과 관련된 트랩이 시도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샤오자는 그 함정에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도 자체가 어색하게 드러나 버렸다. 이후에는 방향이 바뀌었다. 브랜드 자료에서 의도적인 한자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문맹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문제는 이 오타들이 기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타라고 하기에는 입력 방식상 나올 수 없는 오류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실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정작 공들여 쌓은 성과와 결과는 가려졌다. 대신 의미 없는 소열 검색어와 자잘한 이슈들이 전면에 배치되며 시선이 분산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있다. 샤오자는 웨이보와 깊은 협업 관계에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대놓고 누르고 대놓고 흑화시키며 대놓고 소비 대상으로 삼는다. 조율이나 배려보다는 계산과 효율이 우선되는 구조 속에서 그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변수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선을 국내에만 고정했을 때 그렇다. 시선을 해외로 돌리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샤오자는 현재 구찌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며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보여준 행보는 그 상징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단순히 쇼에 참석한 수준이 아니었다. TODS의 CEO가 직접 동행했고 그는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함께 둘러보며 브랜드의 역사와 맥락을 공유했다. 아카이브와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단순한 의전이 아닌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한 행보였다. 그리고 GUCC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상하이에서 열릴 구찌 아카이브 전시회를 앞두고 샤오잔을 첫 공개자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다. 브랜드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모델이나 얼굴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단순 모델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가깝다. 이 캠페인의 규모는 그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4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가 동시에 업데이트되었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까지 5대 글로벌 플랫폼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는 특정 지역을 겨냥한 홍보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동시 송출이었다. 심지어 그 홍보 밀도는 일반적인 대사 공식 발표 때보다도 더 강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극명해진다. 국내에서는 열기가 차단되고 화제가 잘게 쪼개지는 동안 해외에서는 오히려 전면 개방에 가까운 방식으로 샤오잔이라는 이름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 대비는 하나의 사실을 말해준다. 평가와 대우는 반드시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치밀하게 설계된 압박이라 해도 결과 앞에서는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번 국면 역시 마찬가지였다. 열기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고 이미지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도 빗나갔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샤오잔의 패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그의 이름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 더 넓고 단단하게 확장되었다. 수많은 프레임과 해석이 겹겹이 씌워졌지만 그 위에 남은 것은 결국 하나의 사실뿐이었다. 사실 앞에서는 프레임이 무력하다는 것,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가장 정직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지 않을 수 없다. 샤오잔이 끝내 남기는 것은 논란도, 소문도 아닌 작품 속의 얼굴들이기 때문이다. 에서의 질충은 거칠고 자유로운 현상금 사냥꾼이었다. 규범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를 품은 인물로 그는 화면을 장악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캐릭터였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게와 이유가 있었다. 반면 의시영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인물이다. 선계의 절제 속에 깊은 감정을 눌러 담은 존재. 차분하지만 한순간의 흔들림조차 서사로 만들어내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도루어, 대륙의 당삼은 또 다른 시험대였다. 원작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캐릭터를 완주했고 성장과 책임이라는 축을 놓치지 않았다. 이 세 인물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문극에서는 감정을 겉으로 과장하지 않고도 진심과 몰입으로 설득하고 무극에서는 대역에 의존하지 않는 실제 액션과 타격감으로 캐릭터의 무게를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연기하는 인물들에는 늘 살아있는 숨, 즉 영혼이 있다는 점이다. 설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평가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다. 도로 대륙을 둘러싼 소모, 논쟁 역시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시즌1에서는 원작과의 괴리, 연기력과 케미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는 작품 전체의 몰입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했고 원작 팬들의 반발도 컸다. 그러나 시즌2에 들어서며 변화가 감지됐다. 장희 씨의 투입으로 외형적인 싱크로율이 높아졌고 연기 톤 역시 원작의 이미지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결과가 어떨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최소한 제작진이 문제를 인식하고 방향을 조정했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한편 작품과는 별개로 샤오잔의 사생활을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과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식사 사진, 지인들과의 회식 장면까지 이슈화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연예 산업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스타 역시 인간이라는 점이다. 공적인 무대 밖에서는 사적인 공간과 숨 쉴 틈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자제력과 품위,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윤리다. 지금까지 드러난 샤오잔의 행보는 적어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왜 여전히 샤오잔인가? 흑화는 반복될 수 있다. 프레임도, 공격도, 의심도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실력과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된다. 작품이 그를 증명하고 브랜드가 그를 선택하며 결국 시간 자체가 모든 것을 걸러낸다. 오늘의 소음은 내일의 기록이 되지 못하지만 축적된 결과는 끝내 남는다. 샤오잔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림 속에서 더 단단해진 배우. 그 사실이 지금의 모든 논쟁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답이다.